예, 2023년 5월 14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의로서 한국무명학술은 271번째 강의 말과 글 네 번째 강의로서 한국무명의 시작은 보살사상이고 우리의 말과 글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인류 시운을 통해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립시다. 그래서 오늘 테마의 이야기는 우주는 원자 배열의 거대한 춤이고 이러한 어떠한 배열이 지배자인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했다시피 우주 창조설과 인연이라든지 반야바람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수시라든지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원을 기본적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창조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놓았고, 그 깔아놓은 것이 서로 관계되어 있으며 그 관계가 서로 모이게 되면 생명 탄생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옛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도 1강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주 창조론에서 설명한 공우 강산 박사님의 이야기라든지 박문호 박사님의 강의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우주는 서로 관계되고 우주만성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는 변화하고 우주는 변화하는데 그 실제만 있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단지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이 인식의 관찰자로서 인간의 관찰자로서 존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존재의 필요성을 확대됨으로써 인류는 다양함을 뭐냐면은 나타나게 되었다.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함을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인식작용의 관찰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우주의 자기 셀프가 나타난 것이, 이것이 인간이고, 이 인간의 자기 셀프가 바로 인간의 존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복종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을 착취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류는 스스로 뭐냐면은 보살사상의 바탕을 두어서 스스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씨알에 기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폭력하고 억제하고 명령하고 착취하는 과정으로 갔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인간 존엄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인간은 선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론 이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인간은 선험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는 수수만 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진화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선한 진선미가 가지고 있더라. 그것을 뭐냐면은 그 선험적 경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이 고유한 씨알 정신, 원래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 입법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순수이성 비판이고, 순수이성 비판은 바로 보살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보살사상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실존주의와 관계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는 관계되고 우주만성 관계가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과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이 바로 우리가 과거 물리학의 기준이었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이라 하면 바로 확률적인 결정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확률적 조건을 이 원소가 갖추게 되면은 원소는 자연적으로 생명 탄생을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원자 배열의 거대한 춤이라고 박문호 박사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란 바로 확률적 결정률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물리학의 표준 모델은 진공 상태에서 빛은 일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간 것이 바로 양자 중력인데요. 이 양자 중력은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무한과 연속과 인과에서 무한하고 연속하고 인과하는 관계에서 바로 여기에 경계가 있고 불연속하고 확률이 있다는 것으로 바꿔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한층 더 양자 그 중력으로서 나타나는 물리학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주 창조론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뭐냐면 이해했느냐. 우주는 바로 두루두루 모아서 깔아 놓았는데 그 깔아둔 것으로 관계되어 있고 그 관계된 것이 서로서로 모이게 되면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활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로 인연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바로 무한은 경계에서 연속은 불연속에서 인과는 확률에 의해 가지고 관계에서 네트워크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의 세계는 관계의 세계이고 인간의 의식이 개입해야 존재가 가능하고 인간이 인식이 작용해서 관찰자로만이면 존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물리학은 숙명론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물리학의 세계를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앞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박문호 박사님이 그 이야기하신 내용을 제가 선물한 건데요. 생각은 원자 배열의 한 패턴일 수가 있고 생각은 원자 배열의 한 패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와 인간 존재에서 관계에서 존재에서 관계로, 그래서 과학적으로 본 우주 생각의 구조는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인간 의식의 작용까지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언어 상징까지 나타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은 137억 년에서 138억 년 사이 우주 탄생의 순간까지 그 빅뱅이 시작됨으로써 그 빅뱅이 시작돼서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에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양성자가 나타나고, 그 양성자는 세 개의 쿼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양성자를 말하는데 양성자가 수소와 결합하게 되고 일상에서는 pH 알칼리성과 산성에서 나타나는데 별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바로 양성자인데, 이 38만 년이 지나서 우주에서 바로 수소 원자가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수소 원자가 출현했다. 그래서 수소 원자가 출현하고 난 이후에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면서 우주가 텅 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공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별은 빅뱅 후 5억 년 후인 현재는 약 한 2억 년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45억 년 전에 우리의 별 태양이 출현하게 되는데, 태양과 동시에 생겨난 태양계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죠. 태양계를 말하는 것. 초기에는 대륙에는 생명이 없었죠. 초기에는 대양 약 한 40억 년에서 한 38억 년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지구 최초의 단일 세포가 출현하였고 탄소실을 중심으로 한 유기체를 출현했는데, 이 탄소실은 지구 표면에 뭐냐면 탄소가 생명 형태로 다량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 현상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생명의 진핵세포 속에 들어있는 소시지 모양의 알갱이로서 세포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은 기관을 말하고 있고, 지난 30억 년 동안 엄청나게 가속된 생명의 진화 과정을 일어나게 된 것이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죠. 여기서 DNA, RNA, 원핵세포의 진핵세포로 나타나고, 이것이 뭐냐면 광합성, 척추동물, 신경계의 진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감각과 지각, 생각이 상징으로 상징 언어를 쓰는 지구상의 유일무한 인간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은, 상징 언어를 쓰는 유일무한 지구상의 인간이 나타났다. 그래서 언어를 쓰는 상징 시스템에서 인간의 문화와 종교, 명상 이런 것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빅뱅에서 15단계 후에 출현한 이 생각이 바로 인간이
인식작용을 하고 있는 인간의 의식작용까지 말하는 것이고, 호모사피엔스의 20만 년의 역사 속에서 1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나타내는 상징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뭐냐면은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때까지를 우리가 뭐냐면은 태고사의 쇠발견이라 말하고, 그 이후에 상징적 언어, 상징적 언어, 언어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3만 년이 후 지나고 난 다음에 순다 대륙에서 뭐냐면은 문화의 꽃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뭐냐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런히 가다듬는 방법이 명상인데, 이 명상은 진료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에서도 나타났고, 이 불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살스성을 보다 더 엄중하고 정밀하고서 정치하게 고도화시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충동적 언어를, 충동적 세계를 뭐냐면 극복하고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부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인류가 3000년 동안 바탕에 깔고 있는 명제가로 무한과 연속과 인과의 과정이었는데, 이 무한과 연속과 인과의 과정은 무한과 연속은 뉴턴의 고정물리학에서 근본적인 사고체계인데, 이후에 이 상대성 이론, 아까 양자역학, 입자물리학에 따르는 현대물리학에서는 다른 관점에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특히 무한은 양자역학에서 깨어지게 되고, 이것이 무한은 유한으로, 시간과 공간이 연속하는 개념에서 이것이 불연속하는 과정으로 즉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바로 고전물리학적 기본적인 틀에서 무한과 연속과 인과는 무한은 경계에서, 연속은 불연속에서, 인과는 뭐냐면 확률세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태고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과학 세석과 연결하여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한국무학술론 골장 김재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